오늘도 디자인 수업 진행할 건데, 오늘은 현수막이랑 배너 위주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여기 핀터레스트 디자인 가져왔는데, 얘를 보고 어떤 점이 배울 만한 점인지 생각나는 대로 한 3-4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 사람들이 시선이 딱 가는 곳이라서 그쪽 부분에 글자를 크게 넣어, 특히나 왼쪽에 있는 레퍼런스는 사람 얼굴까지 넣어서 되게 시선이 가게 하는 배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배너에서 글이 많이 들어갈 때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저렇게 아이콘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한 것도 되게 좋고, 되게 티켓 모양 요소 넣은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일단 여기 지방 이식이나 아니면 필터스 데이 이벤트 같이 되게 메인이 되는 짧은 텍스트를 엄청 크게 넣어서 강조한 게 인상 깊었고, 그 나머지 다른 텍스트들은 그에 비해서 훨씬 거의 3배, 4배 정도 작게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계를 확실히 나눈 점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필러나 보톡스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뭔가 이런 단어들이랑 어울리는 요소들을 넣었는데, 동글동글한 뭔가 액체나 약간 젤리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되게 거부감 없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귀엽게 나타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기 편안한 영역에 중요한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배너는 보통 60 곱하기 180이어서 세로 길이가 180인데 우리 사람의 키가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제일 보기 편안한 영역은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요 문구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진 같은 것들을 배치하는 게 좋고요. 옆에 보면 알겠지만 대박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주요 문구인데 얘를 이렇게 아래쪽에 넣은 거에 비해서 위쪽에 넣었을 때 당연히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로고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엑스배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나 아니면 업종에 그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걔네를 넣을 때 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기 편안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최상단이나 최하단에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거리에 따른 가독성 좋은 폰트를 선정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X배너의 특징은 멀리서도 보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멀리서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m를 기준으로 삼는데 10m 거리에서 보더라도 제목은 적어도 제일 주요한 그 텍스트는 보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 사이즈를 생각보다 매우 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기 쉬운 방법은 좀 모니터에서 많이 떨어져서 흐린 눈으로 배너를 바라봤을 때에도 글씨가 잘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컬러를 사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카카오는 노란색, 네이버는 초록색, 삼성은 파란색으로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의 우리가 의뢰를 받진 않더라도 적어도 잠깐 보고 지나가더라도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었지 정도는 기억이 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홍보하는 곳이 스무디집이라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처럼 아예 연상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경색으로 좀 이제 색깔을 좀 확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글씨에다가만 색을 입히는 게 아니라 배경색으로 깔아도 괜찮다는 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 팁이 있는데 세로로 긴 비율이다 보니까 레이어 짜는 거나 배치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꾸밈 요소 아니면 글씨에 좀 화려한 효과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하고 먼저 배치를 잡고 난 다음에 디테일을 잡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수막을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유택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냥 보이는 것부터 얘기하면 왼쪽에 1명, 오른쪽에 2명 일러스트로 그린 사람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거를 가로로 돼 있는 줄을 길처럼 밟고 있는 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것 같고요. 이게 현수막이란 걸 생각해서만 얘기를 하면 멀리에 있는 차들이나 지나간 차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야 돼서 가운데가 빡 크게 배치되어야 되고 색도 잘 보여야 되는데 그건 잘 된 것 같아요. 제이님 지금 떠오르셨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현수막이라서 이제 글자를 크게 배치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자연 느낌의 요소를 요에다가 넣어가지고 멀리서 글자만 봐도 약간 환경 관련인 거를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방금 보였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색감 관련해서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 배경색이 엄청 진한 검정색이고 지구도 건강도 함께 지켜요는 되게 밝은 색이고 얘는 심지어 좀 네온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감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에서 엑스배너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강조해야 하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구들은 굉장히 작게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현수막이랑 엑스배너를 같이 가져왔는데 같이 가져온 이유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모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주요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타이틀은 매우 큼지막하게 넣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부 내용은 메인 타이틀과 확연히 차이 나도록 작게 넣습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포스터나 아니면 메뉴판 아니면 카드 뉴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대비감이 잘 드러나야 하는 그런 작업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이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바탕과 글씨는 상반되는 색을 사용해서 한눈에 잘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요거는 첨언처럼 적어놨는데 앞서 그 엑스배너에서는 메인 타이틀의 위치를 보통 이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에 따른 그 차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 주요 내용을 배치를 하든 아니면은 우측 정렬하든 좌측 정렬하든 모두 눈에 잘 띕니다. 메인 타이틀 위치는 좌정렬, 우정렬, 그 다음 중앙정렬 모두 다 가능하다, 비교적 자유롭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형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디자인들을 눈에다가 좀 발라놓고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만 카테고리를 정리해놨는데 좀 세련되고 전문적인 느낌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클래식한 방법인데 이렇게 물결 무늬를 활용을 해서 단조롭지 않은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3D 오브젝트나 깔끔한 일러스트를 넣어서 조금 전문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느낌. 그래서 뭔가 누구를 축하한다든지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했을 때 이런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생축이나 경축은 두 글자 문구를 양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가위 같은 명절이 있을 때에는 어울리는 적절한 디자인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넣고 폰트는 붓글씨나 손글씨 폰트를 사용하면 어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전형적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예시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원화모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일러스트들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넣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넣는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통 튀거나 비비드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주로 앞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트에다가 과한 효과를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과한 효과를 넣지는 않고 해봤자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그림자를 넣는다. 얘 같은 경우는 외곽선을 넣는다든지 하는 정도고 이거 이상으로 과한 효과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볼드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가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나 배경 효과 같은 것들은 좌우 가장자리에 배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배치하는 경우는 이런 거를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요 문구를 중앙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비어있는 여백에다가 일러스트나 아니면 꾸밈 효과를 넣는다고 기억하시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여기까지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첫 실습은 엑스배너 레이아웃 그려보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기획안을 보고 본인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레이아웃을 종이에다가 혹은 컴퓨터에다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방에다가 완성된 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려주신 것 같아서 한 분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게 이름을 제일 상단에 배치하고 이벤트라는 글자가 2번 들어가서
영어 글자를 더 작게 하고 여름 한정 특별 이벤트를 더 크게 배치하고 그 밑에 바로 20% 세일을 적어놨고 전화번호나 인스타그램은 제일 밑에다가 적어놨고요. 이벤트 3번까지 있는 걸 봤는데 네, 저런 식으로 중앙에 배치할 것 같아서 네모를 그려놨고요. 날짜도 20% 세일 밑에다가 점수로 한번 배치해봤어요. 다음으로 유택님 설명해 주실래요?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느낌의 사진처럼 레퍼런스를 잡아서 제작이 될 거. 제일 강조돼야 될 게 20% 할인이 제일 시선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 이벤트 내용은 박스에 넣어서 하나 둘 셋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가게 정보 같은 거는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전화번호 같은 것도 볼 거기 때문에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그 20% 부분은 가장 크게 적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 세부 내용은 섹션 잡아서 나눠서 해주신 것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지금 여기 적혀있는 순서랑 다르게 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기획안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이벤트 내용 아래에 바로 중복 불가를 작게 적는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연락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쪽에다가 세부 사항 넣어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내용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 봤을 때에만 보여도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에 배치하신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 같이 제일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20%만 봐도 이게 이벤트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름 한정 특별 이벤트와 같은 이런 문구는 작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 배치해 주신 것처럼 여기 핑거조 스튜디오 같은 이 로고는 좀 작게 최상단에다가 배치한 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락처도 아래쪽에 배치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되게 엑스배너의 전형적인 예시라서 갖고 왔는데, 오늘 이거 틀을 잡고 가시면 나중에 엑스배너 만드실 때도 훨씬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자면, 항상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로고는 최상단이나 최하단에 배치하는 게 좋은데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최상단에 배치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주요 내용을 꼭 넣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색감까지도 제가 여쭤봤는데, 색감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게 네일 스튜디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네이비색이나 흰색 혹은 뭐 검정색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만 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네일샵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거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색감은 정하면 될 것 같은데, 핑크색을 하셔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늘색을 넣으셔도 괜찮고, 그 부분은 네일샵의 이미지나 이런 거 여쭤본 다음에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수막 레이아웃을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 조금 더 심플합니다. 요거를 이제 가로로 긴 형태의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보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막 그려놔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2023 세미나를 가장 크게 배치하고 우선 배경색이나 그런 것부터 알려드리자면 농업 관련이다 보니까 노란색, 초록색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작업했으면 일러스트나 그런 걸 좀 넣어서 농업을 했을 것 같고요. 날짜랑 코엑스를 그 위에다가 좀 더 크게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텍스트 색은 배경색에 안 묻히게끔 갈색이나 더 어두운 계열로 갈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좀 작아요. 더 작아졌어요. 지금 괜찮나요? 네, 네. 아무튼 해볼게요. 제가 생각 레퍼런스는 요거였고, 오늘 새로 또 느낀 건데 디자인을 할 때 엑스배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멀리서 봤을 때도 그 무드를 알 수 있, 전체적인 색감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어서 그거를 신경 쓰면서 이번에도 작업을 했고요.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 산업 동향이기 때문에 초록색 계열을 써서 제작을 하되, 현수막 같은 밤에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두운 계열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밝은 계열로 디자인이 되는 게 조금 더 목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록색이 대 하얀색 배경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 제작을 했어. 제작하는 레이아웃은 위에 있는 그린 것처럼 배치를 하면은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두 분이 다르게 배치를 해주셨는데
두 레이어 모두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시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일단 배경색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보면은 이 전체 제목에 있어서도 좀 위계를 나눠서 2023 글로벌 농업인을 위한에는 조금 강조점을 적게 두고 국제식품산업 동향 세미나는 조금 더 크게 강조하고 좀 더 볼드한 폰트를 사용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날짜랑 그다음에 위치를 조금 더 조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예 그냥 따로 하나를 배치를 하고 아래쪽에다가 좀 더 세부 사항을 넣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주요 이 제목과 그리고 세부 내용 간에 위계 차이가 엄청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농업인 뭐 식품 산업 뭐 이런 그 키워드들을 봤을 때 초록색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초록빛의 색감을 배경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주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얘가 세미나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다. 뭐 아니면 서울시 식품연구회가 주최한다. 그리고 어디서 열린다? 코엑스에서 열린다. 라는 걸 봤을 때 이게 꽤나 전문적이고 조금 공식적인 행사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조금 신뢰감을 주고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색감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안에서도 그런 느낌의 조금 더 푸른 빛의 색상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초록색을 입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 같은 것들을 입히고 싶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비비드하거나 파스텔 톤의 색감보다는 아예 뭐 청록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록색에다가 검정색이나 회색을 좀 많이 섞은 느낌의 좀 진하고 탁한 색을 사용하는 게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마무리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딱히 없으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무료 툴 추천으로 수업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따로 뭐 하실 거는 없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디자인 툴들이 있는데 오늘 추천해드리는 것들은 전부 무료라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핀터레스트 탐색 툴인데요. 그냥 핀터레스트에다가 검색을 하고 원하는 걸 누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은 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느낌의 작업물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래쪽에 있는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영역을 지정하면 그 부분과만 비슷한 사진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래퍼 삼아가지고 비슷한 거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텍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 같은 것들이 뜨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나 아니면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요거랑 비슷한 그림들을 따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 이 텍스트가 마음에 든다 하면 텍스트만 잡아서 이런 비슷한 느낌의 약간 손글씨나 귀염귀염한 느낌의 폰트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어도비 컬러 테마 추출이라는 건데요.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실 것 같고 여기 들어가서 테마 추출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넣게 되면 순식간에 그 레퍼런스에 있는 색상들을 뽑아주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이거를 프로그램에다가 포토샵이나 미케에 옮겨가지고 하나하나 그 스포이드를 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 색감들을 쓰고 싶다. 근데 이 색감들을 갖고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사실 그라데이션 적용해서 어떤 그라데이션이 예쁜지 실험해보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컬러들을 그냥 딱딱 클릭 한 번으로 그라데이션 만들어서 이 위치를 조정하면서 다른 색상들도 이렇게 실험해보면서 예쁘고 좋은 그라데이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용할 것 같아서 그라디언트 추출이라는 툴도 같이 가져와 봤어요. 다음으로는 쉐이프패스트 3D 오브젝트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3D 오브젝트를 많이 활용하는 디자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일러스트로 저희가 직접 만들거나 뭐 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좀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전부 무료는 아니지만 고화질 무료 3D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프리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무료 일러스트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현재 프리픽에서도 뭐 많은 일러스트들을 얻고 있고 뭐 미드저니를 통해서도 그림들을 만들어 생성해서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사이트라서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트 번역 돌려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고요.
그 드로잉들이 많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낙서한 듯한 두들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카페 그 메뉴판이나 포스터 같은 거 디자인할 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3D 아이콘인데 이것도 이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쉐이프 페스트처럼 3D 느낌의 이미지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부 무료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